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줬죠. 이번 미국의 고용 보고서는 다시 한번 견고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측치였던 200K보다 상회하는 263K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발표를 하자마자 나스닥, 비트코인 구분 없이 이제 급락을 했고 채권 시장의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11월 신규 고용은 26만 3천 개로 시장 예상치인 20만 개를 훨씬 윗돌았고 이게 얼마 전 파월 연준 의장이 원하는 실업률의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신규 고용이 10만 개 이하가 되어야 하고 또 만약 경기 침체가 걱정되어 완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5만 개에서 7만 개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기준을 말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발표 이후 여전히 미국의 신규 고용 시장은 탄탄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 인상은 이제 강한 긴축을 계속해서 하기보단 뭐 베이비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이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빅 스텝 50bp 또한 굉장히 큰 금리 인상입니다. 당시 빅 스텝을 처음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고 75bp를 연속으로 4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빅 스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무뎌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11월 고용 지표는 이번 달에 진행하는 12월 FOMC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파월 의장의 지난 브루킹스 연구소 토론에서 경제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건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또 지나치게 긴축을 하고 싶진 않다며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한 고용 시장이라는 걸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됐고 연준은 속도 조절에 대한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50bp의 가능성을 현재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금리 인상을 예측할 수 있는 패드 워치를 보면 오늘 기준으로 50bp 인상이 79.4% 그리고 75bp의 가능성이 20.6%로 다음 금리 인상은 50bp 가능성이 거의 80% 가까이 나와 있지만 여전히 75bp의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또 그냥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강한 긴축, 강한 금리 인상을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 힘듦을 견딜 수 있는 강한 고용 시장과 또 실업률 그리고 소비가 버티고 있어서 연준에서 강한 긴축을 해도 여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에선 그 스탠스를 바꿨죠. 지금은 아직 금리 인하가 아닌 속도 조절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볼 것이고 이번 연준의 시그널은 인상을 지속하되 그 인상폭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최소 5% 이상으로 상향 조절할 예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들도 이제 단순히 12월은 50bp를 한다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또는 상황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정보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업 투자가 아닌 본업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그 뉴스와 코인 관련된 정보들을 또 어디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뭐 주말 상관없이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알림 설정만 해두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일요일 밤 4번만 지나면 2023년인데 과연 12월 달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리고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걱정이고 또 궁금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FOMC 금리 인상 전까진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 큰 영향을 받아 또 그 위아래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큰 변동성을 보여줄 때 이제 상승하는 관점으로는 예측치보다 낮게 나와야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땐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이제 상승할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의 거시적인 악재는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또 그 이슈가 언제 터질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예측을 하진 않으려 하고요.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같은 긍정적인 이슈도 아마 12월 달에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루나 같은 예외적인 코인이 아닌 이상 그냥 무작정 하락만 하지 않고 하락한 다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이제 왜 내년 1월부터 상승을 보고 있는지 또 거시적인 측면 외에 그냥 차트 그리고 캔들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트 6개월 차트인데요. 뭐 다들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선 지금 올해 2022년 1월부터 6월 31일까지 장대 음봉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이때만 마이너스 56.89%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지금 현재 12월 5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며 음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상승의 관점으로 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이 캔들과 이평선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만약 이 11월 달이 현재 가격 17.3K 또는 뭐 저가를 깨던 아니면 12월 시가였던 19.9K까지 올라와 주던 이 6개월 봉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 5일선은 꺾이겠지만 그 다음 캔들이 만들어질 땐 여기서든 이제 이 5일선과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격의 특성상 100%는 아니지만 물론 100%도 없기도 하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캔들과 이평선의 사이의 격차를 메꾸려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과거 차트가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 당시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과 같은 장대 음봉이 한 차례 나와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201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추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지금과 굉장히 흡사한 캔들과 그리고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과 다른 점은 이땐 윗꼬리를 만들지 않고 그대로 내리꽂았고 지금은 윗꼬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음봉 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15년 7월 1일부터 어떤 봉이 만들어졌냐면 이제 바로 제가 말한 이 캔들과 5일선 사이의 이격을 그대로 다 말아 올리는 캔들을 보여줬고 그 이후 2017년 6월 31일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급등을 바라진 않고요. 상황도 이때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때 보여준 캔들과 5일선의 사이의 이격을 채워주는 방향성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캔들이 아마 한 이 3,693달러 이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러면 이 캔들과 5일선 사이의 이격은 벌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캔들을 보면 이렇게 채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 상승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때가 2018년, 2019년쯤인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도 시장은 뭐 충분히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캔들은 아마 이쯤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만들어진 캔들과 이평선 사이에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다면 이 간격을 충분히 메꾸러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런 단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6개월의 긴 시간입니다. 매매 성향이 이제 보수적이고 또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매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나는 이 장기 투자와 그리고 수익 매매 성향에 절대 맞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또 저희 웰시에서 준비한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BBR 기법이고요. 지금 이 현재 BBR이라는 매매 기법을 전부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고 상세하게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아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엘리엇 파동이나 피보나치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아마 그 매매 기법이 당연히 좋지만 처음 접근하시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것도 좋은 매매 기법들이고 또 좋은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그 기법과 그런 지표 외에도 충분히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 이신환 전문가님 선물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BBR 실전 매매를 하는 방이 딱 2주밖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렇게 매매를 다 공유를 해드리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서 수익까지 보고 있으니까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절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필요도 없고 저거에서 손절만 계속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따라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수익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손절도 나지만 다만 그 확률을 이제 각자의 기준에 맞게
줄여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뭐 따로 돈을 받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성함과 연락처 이런 거를 받지 않고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넘어가는 새벽 4시에 브라질과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16강전이 있습니다. 이 브라질이 굉장히 강한 축구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승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여기서 끝이 나더라도 이제 월드컵 고생하신 우리나라 대표 축구 국가대표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 한 번쯤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 새벽 4시에 축구 볼 거고요. 실시간으로는 어렵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이제 뭐 공유가 될 수 있으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요. 코인킹 왁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